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최남수입니다. 고령화 시대의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으로 바이오 산업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바이오 기업의 글로벌화, 바이오 헬스 분야의 창업 지원에도 활발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앞다퉈 바이오 기술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 더 리더는 한국바이오협회 서정선 회장님을 모시고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 바이오 하는 많은 보도들을 볼 수 있는데요. 한국 바이오 협회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시청자 여러분께 좀 소개해 주시죠. 바이오 협회는 한국의 바이오의 대표 네트워크 협회입니다. 1982년에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님이 그 유전공학 연구조합으로 시작됐습니다. 1991년에 생물산업협회가 또 만들어지고 그리고 2000년에는 바이오벤처협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8년에 저희가 이 세 협회를 다 통합해서 통합바이오협회로서 발족을 했습니다. 결국 바이오협회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320여 개의 바이오 회사들을 물론 이제 거기에 관련된 일들을 도와주면서 하지만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워낙 새로운 산업이다 보니까 정부와 어떤 정책이라든가 또는 어떤 플랫폼 기술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추진해 나가는 그런 것이 이제 바이오 협회에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역사가 멀리까지 거슬러 올라가는군요. 네, 어떻게 보면 거의 전 세계의 바이오의 시작점에서 저희가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바이오 협회장 맡으셨죠. 그리고 또 지난해 이제 5대 회장 또 취임하셨는데요. 그렇게 길게 하시는 그 비결은 어떤 점이 있으시고 또 어떤 부분에 지금 역점을 두고 계시는지요? 사실 그 초대 창립 회장을 했고 초대 통합 협회 회장을 했고 그리고 사실은 명예회장으로 이제 물러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오 산업의 역사가 좀 일천하다 보니까 어떤 또 한 번 저한테 이제 그런 요청이 와서 결국 어떻게 보면 제가 농담 삼아서 제가 푸틴이 됐다 이런 얘기를 좀 하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도 대통령이 그만뒀다가 다시. 근데 이제 바이오 산업은 지금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굉장히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의 어떤 커다란 어떤 변화의 핵심에 지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이오 협회가 하는 일은 크게는 어떤 창업에 관련된 일을 갖다가 아예 한 1000개의 창업을 준비한다든가 또는 저희가 아시아의 한중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미래의 바이오 의료 시대를 열어간다든가 하는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고령화 시대에 굉장히 속도가 빠른 나라가 저희 나라인데요. 이런 시대에 또 건강하고 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사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겠죠. 그런 욕구와 관련된 게 이제 바이오 산업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는 인구의 고령화부터 시작이 됩니다. 결국 인구의 고령화가 보건의료 산업의 코스트를 높이고 이 코스트는 어느 나라도 지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5년이 되면 미국 의료보험이 파산을 한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50년이 되면은 거의 인구의 65세 이상이 중국에서는 50%가 65세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어떤 의미에서 저효율의 고비용의 그런 의료가 이게 어떻게든지 아주 고효율의 저비용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암 환자가 마지막 6개월을 남겨놓고 쓰는 돈이 전체 치료의
3분의 2가 된다는 얘기가 있고 평생 쓰는 돈에. 네네. 암에 걸린 다음에 쓰는 평생 돈에 쓰는 의료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분의 2를 그때 쓰는데도 불구하고 별 그 효과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치료 중심의 그러한 그 보건의료 시스템을 이걸 그 예방, 예측으로 이제 옮겨오고 그리고 그 의료비를 10분의 1 정도로 낮추지 않으면 모든 나라가 다 파산을 한다 이런 얘기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정보의학을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서 어떤 그 미래의 걸 갖다 의학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지금 바이오 산업의 큰 그 숙제면서 앞으로 해나가야 될 그 미션입니다.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추가 질문을 한번 드리면요. 네. 그렇게 10분의 1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이제 유전자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환경이 거기 덧붙여져야만 그 만성병이 생깁니다. 예. 물론 유전병이나 이런 것들은 유전자만의 잘못으로도 일어나는데 이제 그 보통 뭐 고혈압, 암, 뭐 이런 그 천식 이런 것들은 전부 20, 30가지의 유전자가 뭔가 좀 잘못이 되는 데다가 예. 거기에 어떤 뭐 짜게 먹는다든가 하는 생활 습관이 거기 이제 포함이 돼서야만 병이 생기는 것인데 예.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의 유전자를 보고 거기에 여기에 당신이 천식에 걸릴 뭐 유전자 그 예. 가능성이 있다 하면 그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자기의 이제 그 환경을 바꿔줌으로써 예. 질병을 안 일으키게 되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하나의 그 의료비를 이제 아주 과감하게 축소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뭐 미국에서는 이미 좀 상업화된 부분도 있는 네, 것 그 같아요. 미국에서 이제 정밀 맞춤 의학이라고 해서 이제 예.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 1월부터 시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국내 바이오 산업의 현주소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한국은 상당히 그 아주 효율적인 체제로 바이오를 오래전부터 이제 해왔습니다. 사실 이제 1982년에 유전공학 붐이라든가 이런 예. 것을 보면 그것이 이제 그 너무 그 과장도 좀 있었고 언론에 의해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생물학적으로 들어온 계기가 됐지만 그 유전공학 그 자체는 어떤 면에서 좀 우리가 그 이제 현실적으로 뭐 프로덕트를 잡지는 못했지만 예. 이것이 다 나중에 어떤 큰 어떤 그 비료가 되고 이제 이랬던 예.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이제 계속되면서 우리는 정부도 굉장히 그 예. 미래의 먹거리로 보고 해서 잘 것이 되어 왔습니다. 기술이 넓지는 않지만 몇 개의 기술들이 세계적인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이제 예. 가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항상 빠른 추종자 전략이라고 예. 하는 것이 이제는 바이오에서는 일단 그 퍼스트 무버라 그래서 시장 선도하는. 예, 시장 선도하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약간의 그 괴리가 좀 있습니다. 예. 정부의 이제 그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항상 추종자 전략에서 이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예. 이제는 좀 과감하게 그 이제 시장 선도형으로 가려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창업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새롭게 이제 인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글로벌 진출 문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네. 그 사실 뭐 지금 다들 뭐 제약도 그렇고 글로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겨우 이제 첫 발을 뛰는 단계일 텐데요. 그 글로벌로 진출들을 많이 해서 또 성공을 해내기 위해서는 또 이제 국가적인 지원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특히 이제 어떤 면에서는 한국은 아주 그 미래의 바이오 의료라고 하는 데서 아주 그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 미국식 의료가 아주 탑의 수준의 전 세계에서 아주 그 수준이 높은 그러한 미국식 의료를 갖고 있고 예. 그다음에 미래의학에 아주 필요한 그 IT 기반인데 한국은 또 IT에서 아주 강자가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 아시아인은 아시아인의 컨텐츠를 가지고 미래의학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로 나간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든가 이런 그 한중일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45억의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나간다고 하면 예. 현재는 전 세계의 한 뭐 90%의 마켓이 미국, 유럽, 일본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
앞으로 그 이머징 마켓이 이제 중국을 통해서 이제 예. 일어나고 하는 걸 보면은 45억 인구가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바이오 의료라고 하는 시스템을 갖다가 중국과 함께 예. 컨텐츠를 만들어서 간다고 하면 한국에는 아주 엄청난 기회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뭐 일본, 중국과 또 MOU 네. 맺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좀 실질적인 협력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요? 이제 물론 이제 한국과 일본은 시스템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일본 바이오 협회와 저희 바이오 협회는 항상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일본은 생각보다는 이러한 정보의학 쪽에서 굉장히 늦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2000년에 저 세계의 이제 지놈 프로젝트,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서는 이 일본이 8개국 컨소시엄에도 들어가고 앞서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한 10년 동안 일본이 여기에 투자가 안 돼 있었고 예. 그리고 또 일본이 여기서 그 재생의학에서 노벨상을 받는 일이 이제 생겨서 예. 거의 상당 부분을 재생의학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 예. 따라서 정보의학이 조금 이제 느리게 가고 있고 또 일본의 그 특성이 벤처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예. 일본이 좀 느리다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근데 중국은 아주 그 여러 가지 점에서 이 꼭 필요한 것이 지금 미래의 그 바이오 이제 의료 시대인데 예, 예. 근데 여기에 그 중국이 그 모택동 시대부터 의료를 갖다가 싸게 하기 위해서 혼합을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한방과 양방을 이제 합쳤는데 이것이 이제 약간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 의사들이 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그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 의료의 표준화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이 이 아시아의 세 나라를 갖다가 우리가 같이 이제 엮어서 우리가 간다고 하면 미래에는 엄청난 큰 그 중국을 도와줄 수 있고 아시아에서 핵심적인 그러한 국가로 부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 국내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제 바이오 산업 지원하기엔 체계가 조금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뭐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또 산업자원부로 이렇게 기능들이 혼재돼 있고 그러는데 이걸 포함해서 정부가 좀 어떤 체제를 갖추는 게 바이오 산업 발전 위해서 큰 도움이 될지 좀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그 바이오 산업은 사실 자금과 인원과 그리고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결정을 굉장히 빨리빨리 내려야 되는데 예. 그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컨센서스를 이루고서 이제 나가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예전에 이제 벤처를 갖다가 지원했는데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모랄 해자드가 좀 있었다든가 예. 이런 것이 이제 사실 이제 또 좀 주춤주춤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정부도 굉장히 거기에 이제 그 집중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까 좀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패스트 팔로우 전략에 너무 익숙한 그러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부처마다 너무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다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이제 컨트롤이 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주 스피디하게 전개돼야 되는 그런 바이오 산업에서 약간 좀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예. 우리가 그냥 경험이 무조건 없기 때문이죠. 무조건 그냥 비난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적에는 정부는 새로운 어떤 어떤 롤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잘 만들고 그리고 어떤 그 판의 심판 그 룰을 잘 만들어서 그 기업들이 잘 움직일 수 있게 한다. 이런 게 예.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바이오 산업에서는 예. 그 의료 쪽으로 가야 되는 건 메이저인데 그런데 거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병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공적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기업과 벤처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퍼블릭 섹터인 그러한 그 병원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그 갑의 입장에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미래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갑과 을이 지금 어떤 면에서 없어지는 그러한 단계로 예. 가야 되거든요. 이게 환자가 자신의 정보를 누구한테 주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점에서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제 의사들의 역할 이런 것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만큼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가 굉장한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이제 그 어떤
그 포스트에 있는 그 집단들이 서로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정부는 그걸 갖다가 잘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 노력이 아주 필요하고 이것을 또 굉장히 빠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 예. 3년 내지 5년 내에 이제 우리가 어떤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정책적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앞에서 강조해 주신 대로 이제 바이오 벤처가 좀 활성화되고 하는 그런 좀 풀뿌리가 좀 강한 그런 게 중요할 텐데 어떻게 좀 지금 상황은 좀 어떤지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생태계가 이제 제대로 돼 있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빠른 추정자 때 중요했던 게 그 교육이었죠. 그래서 예. 그 이제 교육을 통해서 했는데 어떤 다 뭐 프론트에 다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뭐를 이렇게 외국 예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도 이제 가서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창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교육의 새로운 형태라고 보면 되고 예. 여기에서 창업에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이 그 어떤 그 대하는 태도가 좀 더 아주 적극적이어야 되고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협회가 1000개의 창업을 해야 되겠다. 예. 그 말은 1000명 중에서 한 100개는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1000명의 실패한 창업자를 경험 있는 사람들을 예. 우리는 이 사회에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예. 한 번, 두 번 정도가 지난 다음에 그 경험으로 어떤 새로운 걸 갖다 제대로 해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걸 갖다 저희가 실패한 자들을 지원하는. 그렇습니다. 예. 그걸 관용하고 그리고 그 실패가 물론 이제 어떤 그 이제 사회에서 비난받을 모랄 해자드 같은 것도 뭐 간간이 있지만 큰 주류가 어떤 컴포넌트가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예. 우리는 누구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개인의 잘못이 예.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어떤 새로운 바이오 산업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아주 밀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가 좀 약간은 깨어나야 된다든가 이런 예. 부분이 좀 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 지금 대기업들도 이제 진출하고 네.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이제 들어온 김에 이제 말씀하신 이제 벤처라든가 중소기업들하고의 상생도 네. 잘 돼야 될 텐데 지금 상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 뭐 자금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대기업이 이제 들어와서 어떤 벤처하고 잘 이렇게 해나가는 것은 뭐 항상 이상적인 이제 예. 그 부분이죠.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뭐 이제 삼성도 이 바이오로직스 쪽에 들어오고 이제 뭐 여러 그 대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 대기업에 있어서의 그 상황을 보면 이것이 어떤 부분에 새로운 투자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상당한 모험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것이 뭐 그 기업의 오너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주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실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벤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이걸 어떤 빠르게 해나가야 되고 어떤 그것이 좀 더 성숙한 다음에 대기업들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예. 현재는 좀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점에서 또 이 약간의 이제 중요한 점은 새로운 그 바이오 산업에서 아주 중요한 게 이게 서비스 산업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어떤 그 제품이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 이 재벌 그룹이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품 쪽에서의 그런 경험들은 갖고 있지만 서비스 산업 쪽에서는 굉장히 그 경험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것들을 다 좀 감안해서 대기업도 이제 어떤 면에서 벤처가 정말 살아갈 수 있게끔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예. 봅니다. 그 이제 인재들을 육성하는 것 또한 되게 많이 중요할 텐데요. 네. 그 지금 뭐 대학원의 학과도 신설하시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네,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결국은 이제 1000명의 창업을 한다고 봤을 때 예, 1000명. 네, 예. 그 중에 한 50%는 전문가 창업이 중요합니다. 예. 전문가 창업이라고 하면 의사가 창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가 창업을 하려면 이제는 자기의 길을 아예 의과대학에서부터 다른 길이 있다는 걸 갖다 자꾸만 알려주고 거기에 이제 성공한 사람들하고 컨택을 하게 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되면 자연스럽게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의사들이 결국은 창업을 하고 거기서 경험을 쌓게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우리한테 아주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회장님 또 개인적으로는 마크로젠이라는 네. 기업 네. 바이오 벤처라고 네, 바뀌었습니다. 바이오 2000년에 상장하셨죠? 네, 2000년에 상장했습니다. 유전자 분석에 좀 집중돼 있는 네, 기업인데 맞습니다.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기업인지. 어떻게 보면 이제 1997년에 저희가 창업을 했으니까 20년이 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바이오 벤처였고 현재는 약 한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 그리고 중국에까지 해가지고 한국까지 다 포함하면 400명 정도의 예. 인원을 갖고 있고 매출은 지금 한 1,000억 가까이 올해 이제 될 거라고 수지 생각하고 상황도 있습니다. 괜찮은지요? 네, 저희는 뭐 한 2008년서부터 계속 이제 예. 흑자로 바이오 산업 중에서는 좀 드물게 8년째 계속 계속 흑자시네요. 흑자로 지금 예.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하는 유전자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기 앞에서 때문에 말씀하신 예방을 맞습니다. 위한 예측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몸을 정보로서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질병을 피할 수 있게, 그래서 어떤 무병장수의 꿈을 이제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그 아시아 최초로 한국인 표준 유전체 지도를 만드신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설명. 네. 흥미롭습니다. 예. 결국 이제 아시아인의 컨텐츠를 가지고 질병을 이제 보게 되는데 예. 결국 그럴 때 여태까지는 어떤 서양인 중심의 그러한 그 표준 게놈을 가지고 이제 항상 이거 분석을 했기 때문에 예. 서양인에 만약에 없으면 아시아인만 갖고 있는 어떤 특이한 구조는 이것은 그냥 아예 처음부터 버려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제 아시아인 표준 게놈을 갖다가 이번에 만들게 되고 예. 그것은 네이처 잡지에 이제 저희가 이제 출판을 하게 되는데 네이처에서 평하기를 예. 현존하는 그러한 게놈 중에서 이 한국인 우리가 만든 게놈이 가장 완벽한 게놈이다 이런 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그 시작이 돼서 아시아인을 위한 어떤 표준 게놈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아시아인의 그 의료 시대를 끌고 가는 그러한 어떤 신약 개발이라든가 모든 데에서 아주 기본이 되는 한마디로 한중일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우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유전자 분석이 잘 돼서 또 여러 가지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게 되면 또 너무 오래 살게 되는데 그것도 또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저희가 단순히 좀 기계적으로 생각을 하면 몸의 여러 가지를 고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거의 뭐 115세 뭐 이렇게까지 간다고 하는데 예.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주변에 이렇게 연로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실 한 80대가 넘어가면 이제 그 노화. 활력이 예. 너무나 떨어져서 예. 우리가 이제 그걸 벗어나게 하는 데에는 사실은 이러한 어떤 유전자의 정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생활을 어떻게 살아나가느냐. 예, 예.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좀 줄이고 그런 걸 대처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거기서부터 달라져서 예. 어떤 경쟁을 좀 줄이면서 사는 이런 것을 통해서 가면 예. 제가 볼 땐 유전체 정보하고 다 합쳐서 한 115세까지 살더라도 활력을 가지면서 살 수 있는 예. 그러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인간이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또 세포의 노화 때문에 갈 수 있는 한계는 있는 그렇습니다. 거니까요. 예. 네. 그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 바이오 협회장으로서 또 한국 바이오 산업 네. 뭐 어떻게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꿈과 또 그런데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는 어떤 네. 본인의 포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그 한민족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인데 또 1948년부터 한국 정부의 어떤 교육 이념이기도 하지요. 근데 그동안 홍익인간이 어떤 우리가 이 생존에 남을 도와주는 그런 것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의료 바이오를 통해서 아시아 45억 인구를 도와주고 그것들을 갖다 해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잘 그 시간상으로 잘 엮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제 우리가 바이오 시대에
새로운 바이오 의료를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의료 한류를 통해서 홍익인간의 꿈을 실현할 수 있으면 이것이 정말 저희들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바이오 산업, 고령화 시대에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 산업 경쟁에서 선두권으로 치고 나가는 선전을 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한국바이오협회 서정선 회장님, 감사합니다.